어쩌면 앞으로의 문서 작업은 이게 아니라 이거 아닐까? 클로드 PPT를 공개한 지 몇 주 지났습니다. PPT 작업을 하면서 꾸준히 사용해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PPT AI로 만들만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클로드 PPT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얼마나 쓸만한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사용 방법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클로드 코드 PPT는 여기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게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추가 기능이라는 거 있죠. 이걸 선택을 하시고 여기다가 클로드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클로드 모양 아이콘이 뜨거든요. 이걸 설치해 주시면 돼요. 설치한 다음에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누르시고 클로드에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승인을 눌러주시고 여기에 뭐 코드가 있죠. 이걸 그대로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PPT로 다시 온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서 붙여 넣으면 이렇게 클로드 PPT에 들어가집니다. 이 안에서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요. 여기 보면 화살표 모양 있죠. 플러스 오른쪽에 이 화살표 모양 보면은 Ask before edit 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는 Accept all edi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걸 선택을 하셔야 웬만한 건 알아서 진행을 해주고요. 위에 걸 선택을 하면 그때그때 계속 물어봅니다. 이 아래 걸 선택을 하더라도 슬라이드를 삭제하거나 그럴 때는 한번 물어봐요. 이따가 실습할 때 아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상단에 이 챗 히스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하시면 이전에 제가 채팅했던 걸 그대로 불러올 수도 있고요. 이 오른쪽에 뉴 챗이라고 있죠? 이걸 선택을 하면 새로운 채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 3개를 누르면 세팅이라고 있는데요. 이쪽에 들어가면 여기에 인스트럭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내가 몇 가지를 입력을 해두면 그 방향에 맞춰서 PPT 슬라이드를 수정을 해줍니다.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대화를 하다가 마음에 드는 폰트가 있다, 뭐 디자인 스타일이 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 여기에 입력을 해줍니다. 저는 이렇게 작성을 해놨어요. 영어 폰트는 어떤 걸 사용할지, 강조 폰트 어떤 거, 메인 폰트, 그리고 레이아웃은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잡아놨어요. 뭐 별건 아니고요. 필요하시면 비슷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면 여기 오퍼스 4.6이라고 있죠. 소넷 아니면 오퍼스를 선택하셔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오퍼스가 아무래도 더 똑똑하다 보니 저는 거의 대부분 오퍼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클로드 PPT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PPT를 만들어 줍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간단히 주제만 설명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각 페이지별로 어떤 내용들을 담을 거야 구성을 해줘도 좋습니다. 입력하고 제출을 하면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 적혀있는 글들을 보면 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작업을 하는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스텝에 나눠서 쭈루루룩 진행을 합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좀 걸리긴 해요. 근데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좀 빠를 수 있어요. 그리고 클로드 PPT가 좋은 점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이미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PPT 창을 켜고 클로드를 킨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작업이 동시에 가능해지죠. 그래서 PPT를 여러 개 만들 때는 이렇게 여러 창을 켜두고 명령을 해놓고 지켜보거나 이제 수정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제가 이걸 몇 번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편해요. 느려서 답답하기는 한데 굉장히 편하고 미래는 이런 식으로 제가 PPT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둘 다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요. 보면 여기 이미 페이지를 다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현재 만들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얘가 한 번씩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하고 그래도 이제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다고 얘기를 해줘요. 이건 15장이라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먼저 만들어진 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페이지고요. GPT, 클로드,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요 각각의 이제 메인 색상을 활용을 해서 뭐 그라데이션 형태로 만들었네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이 부분은 폰트가 좀 이렇게 좀 커져야 더 좋을 것 같네요. 뭐 이런 것들까지 맞춰주면 좋긴 하지만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표도 제대로 만들어졌죠. 이런 거 이렇게 그리고 마무리까지 꽤 괜찮게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디자인적으로 혹은 다른 버전으로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요청하시면 돼요. 15장짜리 페이지도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요건 내용이 좀 많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심히 이제 만들어 줬고요.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목차가 굉장히 많네요. 폰트를 프리텐다드 그리고 영문 폰트는 오비트론이라는 폰트를 제가 활용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일단 전체적으로 통일성은 좋습니다. 이렇게 너무 공백이 많은 부분은 좀 아쉽기도 한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좀 공백이 많네요. 이렇게 이거는 이걸 표로 안 하고 띄어쓰기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네요. 이런 건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뭐 표로 표현을 해달라 라고 하면은 표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 텍스트도 조금 띄워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겹쳐 있네요. 이런 건 좀 아쉽고요. 자, 여기도 괜찮습니다. 여기도 괜찮고, 여기는 이모지를 활용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공백이 좀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마음에 듭니다. 이 마지막 페이지는 이렇게 비어 있는데 보면은 마무리 요약의 3대 키워드라고 했거든요. 제 생각에 여기 텍스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이렇게 텍스트가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보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수정 좀 하면 되죠. 전체적으로 보면 디자인 완성도도 높고 꽤나 높은 수준의 PPT를 만들어줍니다. 시간은 좀 많이 걸리긴 했지만 이 정도면 저는 실무에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제가 수정하면 되고요.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텅 비어있는 페이지에서 만드는 걸 보여드렸어요. 이번에는 PPT에 있는 템플릿을 기준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회사에서 사용하는 PPT 템플릿이 있다고 하면 그거의 기준을 따라가주면 좋겠죠. 예를 들면 이런 PPT가 있다고 볼게요. 일단 큰 기대는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템플릿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 다 반영해 주지는 못해요. 그래도 확률을 높이려면 이렇게 PPT 템플릿을 올려둔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PPT의 디자인을 참고해서 그 다음에 뒤쪽에 나머지 내용들을 입력을 해줍니다. 여기 내용들은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고요. 정답은 없어요. 그리고 이 추가 내용 분석 부분은 반도체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담았어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주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클로드 PPT가 여기 있는 디자인들을 분석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배경색이나 폰트 이런 것들을 정리한 다음에 만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배경, 포인트 컬러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겠다. 스토리 라인은 9장으로 구성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네요. 자, 이제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볼까요? 첫 번째 PPT 템플릿은 아까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더니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첫 번째 페이지 표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목차 나오고 그 다음에 차트도 제대로 활용을 했고 이것도 이제 차트 형식으로 활용을 했고요. 이렇게 배경색, 강조색, 폰트, 인스트럭션에 입력해 놓은 폰트도 좀 활용을 했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오렌지색 템플릿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템플릿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배경을 제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놨거든요. 이걸 반영을 제대로 해줬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오, 배경도 제대로 반영을 해줬네요. 표지, 목차, 그리고 여기도 차트와 여기도 차트, 그리고 이렇게 카드 형식으로 나눠서 디자인 해줬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네요. 이 좌측 상단에 텍스트를 제가 적었던 이제 템플릿이다 보니 그런 것들을 따라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약간 아래쪽으로 좀 치우쳐서 너무 붙어있는 게 있긴 하거든요. 이쪽도 정렬이 안 맞긴 한데 이런 것들은 다 만들고 나서 요청하면 해주고요. 아니면 제가 직접 해도 돼요. 꽤나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템플릿은 이렇게 아이보리색 배경에다가 빨간색을 포인트로 하는 템플릿이고요. 이렇게 쭉쭉 긋는 선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게 표지는 강조되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 배경을 활용을 했고요. 일반 페이지들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선을 강조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냥 선 위주로 디자인이 됐는데 정렬도 그렇고 이 버전은 조금 아쉬운 것 같네요. 그래도 몇 번의 수정을 거치면 나름 쓸만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이거 말고도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매번 일관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초의 템플릿을 구성을 할 때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게 만들어진 템플릿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양이 너무 많으면 내가 좀 헷갈려 하는 것 같거든요. 간단하게 만들어서 확률을 좀 좁혀가는 방식으로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PPT 안에 적당한 자료가 있다면 그거를 얼마나 시각화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베이스 PPT 같은 경우는 2026 AI 트렌드 보고서라는 내용으로 임시로 작성을 했고요. 내용들을 보면 디자인 전혀 안 돼 있고요. 그냥 타이틀과 내용 정도만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를 얼마나 시각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명령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7번 슬라이드에 있는 텍스트를 도형 다이어그램으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산업별로 카드 형태로 시각화해달라고 했어요. 여기 키워드들이 있죠?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요청을 하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본문 텍스트 박스 삭제라고 되어 있죠.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겁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dangerously always allow라고 되어 있죠. 위험하지만 항상 허락한다 인 겁니다. 이걸 누르면 그 다음부터는 누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눌러줄게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삭제가 되고 빈 곳에다가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채우겠죠. 자, 이렇게 명령대로 5개의 카드 형태로 만들어서 구성해줬습니다. 여기 있는 타이틀도 바꿔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제대로 해주진 않았네요. 이번엔 추가적으로 5번 슬라이드
내용을 순서가 있는 프로세스 흐름도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보면은 이번에는 내용을 삭제할 때 따로 저한테 질문을 하진 않죠. 아까 이제 제가 중간에 있는 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계속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이 아래쪽은 나쁘지 않게 됐지만 이 위쪽은 건드리지 않았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요청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3번 슬라이드를 이제 차트를 만들어 달라고 할 겁니다. 자, 차트 삽입해 줬습니다. 여전히 이제 위쪽이나 다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딱 필요한 것만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뭔가 더 아쉽잖아요. 여기 폰트도 맑은 고딕 폰트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너무 평범한 것 같다. 세련된 디자인으로 해주고, 폰트는 강조할 부분은 프린트앤다드 블랙 두꺼운 거, 나머지 부분은 프린트앤다드 미디움으로 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트와 내용이 전체적으로 잘 조화되고 내용 전달이 명확하게 되도록 배치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도 합니다. 디자인을 제가 그냥 세련된 디자인이라고 하니까 조금 정해줬으면 좋겠나 봐요. 매거진 에디토리얼 잘 모르겠지만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오, 훨씬 더 괜찮아졌죠? 뭔가 세련된 디자인으로 바뀌었고요. 차트도 여전히 잘 넣어줬고요. PPT에 별다른 디자인 없이 내용만 있는 경우에 이렇게 몇 가지 명령어로 괜찮은 페이지들을 손도 안 대고 만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 완성된 PPT를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까 만들어둔 반도체 관련된 PPT입니다. 요거를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슬라이드 주요 기업 분석 파운드리, 7번 슬라이드 펩시스 주요 기업 분석, 요 두 개의 슬라이드를 합쳐서 한 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볼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6번, 7번이 여기 말도 하죠? 구조가 상당히 다르다. 구조도 다르고 내용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한 페이지로 합치는 게 사람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지 좀 기대가 되네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오, 지금 보면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완성도 높은 페이지가 됐어요. 깔끔한 네모로 정렬 제대로 맞춰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는 그런 형태고요. 원래 페이지를 보면 6페이지, 7페이지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거를 하나로 합쳐서 내용은 조금 생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맞췄습니다. 정말 완성도 높은 페이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페이지 합치는 것도 잘했고요. 이번에는 5번 슬라이드가 단계가 이제 5개니까 요거를 2페이지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는데 왜 그러는지 보면은 5단계에서 2단계로 나누니까 요 크기나 이런 것들이 딱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계속 수정하고 다시 수정하고 하더니 시간이 겁나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보면 그래도 굉장히 깔끔해요. 여기 있는 이제 타이틀이나 이런 것들을 차라리 좀 이런 식으로 크게 해줘도 좋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요것만 이제 적당히 좀 컸으면 조금 더 보기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있는데 2페이지거든요. 이것보다 이렇게 훨씬 더 깔끔하죠. 이거를 뭐 한 페이지로 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 아래쪽에 이런 내용들이나 이게 굉장히 좋아요. 이번에는 PPT와 엑셀을 연동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엄청 간단합니다. 자, 엑셀 파일을 제가 준비했어요. 여기 시트도 몇 개나 있고요. 내용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텅 비어있는 PPT 하나를 켰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엑셀 데이터를 가져와서 PPT에다가 제가 원하는 대로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엑셀에도 똑같이 클로드 엑셀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실행을 해주시고 그럼 준비는 끝난 겁니다. PPT로 오면 여기 이쪽 부분에 가면 커넥티드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이 모양이 엑셀이고요. 이 모양이 PPT입니다. 그래서 AI 사업 매출 데이터 엑셀 파일이죠. 그리고 이 문서는 PPT.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하게도 워드나 다른 PPT 엑셀 파일이랑도 연결이 되고 거기서 정보들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사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엑셀 데이터가 확실히 연결이 되어 있는지 지금 열려있는 엑셀 파일의 분기별 매출 시트를 확인해 달라 라고 했습니다. 요약까지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엑셀이랑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청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데이터를 읽어서 공유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데이터를 읽어서 요 PPT 쪽으로 보내겠죠. 저는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엑셀 부서에 있는 직원이랑 PPT 부서에 있는 직원이랑 서로 소통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고 재밌었습니다. 데이터 공유가 완료됐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PPT도 이제 생각을 시작합니다. 데이터를 받아서 요약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좋아요. 요약해주고 표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거를 PPT로 할 건지 뭐 이런 겁니다. 일단은 멈출게요.
멈추고 제가 필요한 명령어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려있는 엑셀에 분기별 매출 시트에 사업부별 합계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업부별 분기 매출 추이를 보여주는 꺾은 선 차트 슬라이드를 만들어줘 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차트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완성을 해줬습니다. 검정색 형태로만 이제 차트를 구분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구분 잘 되게 최대한 구현을 해줬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경쟁사 비교 차트가 있어요. 경쟁사 비교 시트 데이터로 비교 슬라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엑셀한테 요청을 하겠죠. 엑셀이 정리해서 PPT한테 보내주겠죠. 보면 이렇게 알아서 페이지 추가해서 여기다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결과를 볼까요? 아주 괜찮게 만들어졌죠. 디테일한 데이터들은 한번 이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엑셀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PPT로 가져와서 알아서 차트로 만들어 준다는 거는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그리고 클로드 PPT는 번역하거나 오타 체크도 쉽게 가능합니다. 제가 오타 체크를 한번 해달라고 할게요. 여기 사이클이 아니라 사이쿨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보면 지속이 아니라 지속이라고 했고 하이닉스가 아니라 하이닉수라고 했습니다. 이미 벌써 확인을 했네요. 1, 2, 3번. 그리고 여기 제가 까먹은 거 슬라이드 5번에 보면 삼성이 아니라 삼송이라고 했어요. 요것도 딱 파악해서 수정을 해줄 것 같네요. 사이클 수정해줬고요. 지속 수정해줬고 하이닉스 수정해줬고 그리고 삼성 수정해줬습니다. PPT를 만들다 보면 꼭 이제 오타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냥 알아서 확인하고 수정까지 해주니까 정말 편하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슬라이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어로 한번 번역을 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번역도 다 됐습니다. 여기 텍스트는 좀 줄바꿈이 돼버려가지고 살짝 줄이도록 할게요. 완벽하게 지금 현재 레이아웃이나 디자인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 하이닉스는 안 됐네요. 나머지는 전부 됐죠.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거 번역하고 하나하나 입력하려고 하면 그게 엄청난 일인데 이런 것도 굉장히 쉽게 되네요. 그래서 오타 체크나 번역 같은 좀 번거로운 업무도 쉽게 가능하다. 클로드 PPT 실습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죠.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명확하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지 생성이 안 됩니다. 이미지를 넣고 싶으면 채팅창에 이미지를 넣어요. 넣고 이 이미지를 어디다 넣어달라 혹은 알아서 넣어달라 라고 하면 넣어주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 채팅창에 넣어서 이미지가 들어가는 걸 보고 있는 것보다 그냥 직접 넣어주는 게 훨씬 빠르고요. 그리고 오퍼셀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토큰을 좀 많이 먹어요. 그래서 클로드 PPT를 넉넉하게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최소 맥스 요금제는 선택을 하셔야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좀 느린 감이 있긴 한데요. PPT 속도가 엄청 빠른 분이 아니라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속도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오늘은 앞으로의 문서 작업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클로드 PPT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류 최상의 퍼포먼스만큼은 무리지만 현재 버전에서 꽤나 쓸만한 결과물을 만들어주네요. 엔트로픽에서는 곧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툴을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좋아질지 기대가 됩니다. 그것도 출시하는 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요. AI 관련 영상들도 자주 가져올게요. 저는 다음에 찾아오겠습니다. I'm about to quit my job, cash in for a ticket. I'm going on a trip and I don't plan to visit. I'm gonna stay there till I feel like I'm winning. Oh,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need a big change, help me feel like living. I need a big swing, home runs I'm hitting, and I'll never look back. Moving on till I get it all.